안녕하세요. 단타와 가치투자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구 음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계속 주목은 받았는데 이제서야 좀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미리 알아보지 않았나 이렇게 진심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하기 전에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봉을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2만원 전후에서 시작한 상장가에서 어느덧 3배 수준에 이르는 6만원을 치고 조금 물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르는데 큰 걸림돌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3만원 중반에서 잠깐 멈칫하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면서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준인데요.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여성 의류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중요한 게 저는 알아보기 전까지 공구를 공동구매의 공구가 아니라 도구로서의 공구인 줄 알았습니다. 왜? 망치, 스패너 있잖아요. 그래서 공학계열 여성분들의 모임 뭐 이런 걸로 상상했었는데 의류 쇼핑몰이라니 여기서 먼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나왔는데요. 주변에 옷장사 좀 했던 분들이 항상 했던 말이 한국에서 옷장사는 이제 끝났다는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선뜻 긍정적 그림이 그려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스타일란다와 같은 케이스도 있긴 했지만 예전부터 자리 잡은 기업의 특권이지 최근에 상장한 회사가 뭐가 다르겠냐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구음원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죠. 사업보고서로 보게 되면 공구음원은 숫자 0과 9로 공구를 꾸미고 있었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된 회사였습니다. 2006년에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쇼핑몰 1세대에 속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스마트폰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던 때죠. 그리고 다른 내용을 보더라도 별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다는 것이겠죠. 주식의 총수에서도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현금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발행하거나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사업의 개요에서 공구음원이 어떤 분위기일까가 좀 느껴졌는데 의류 용어를 사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개 이런 용어 정리는 기술 관련, 특히 바이오 사업 보고서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이쪽도 전문 용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업에 대한 자긍심이나 전문성이 느껴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력을 보면 법인 사업자는 2006년이었지만 2003년부터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셨나 봅니다. 발빠른 감각을 지니셨다고 봐야겠는데요. 게다가 2003년에 플러스 사이즈라니 틈새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시야도 있으셨나 봅니다.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 이제는 앞에서 보셨던 대로 플러스 사이즈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형태의 제품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구음원의 핵심 역량을 이곳에 표기해 두었는데요.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까지, 그러니까 D2C, 고객에게 제조업자가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인데 시작이 쇼핑몰이었던 것으로 보자면 사업 구조상 유통에서 생산으로 전반적인 통합을 해가면서 원가 우위 전략을 펼쳐나가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전방 통합이 직접 자산을 매입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형태보다는 협업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구성에서 눈에 띈 것은 자사물과 외부를 비교해 놓은 도표입니다. 다른 기업에 비하자면 조금은 적나라하게 회사의 자료를 드러내 놓은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여하튼 자사물과 오픈마켓에서의 매출이 전체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사몰의 매출이 높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 비해 2021년 자사몰 매출이 30%, 그러니까 130% 이상 성장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는데 오픈마켓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픈마켓은 2배 이상 늘었죠. 이 두 가지 중 어떤 유통 경로의 매출 비중이 높으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일 것입니다. 자사몰의 비중이 높은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자사몰의 비중이 높게 되면 트렌드를 놓쳐가면서 오히려 협소해질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을 거고요. 오픈마켓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오픈마켓이 높아지게 되면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사몰과 오픈마켓에 대한 비중을 적절히 유지해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럼 매출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자산 총계는 무난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0% 내외의 비율로 연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180억의 자산이 310억으로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2년 사이에 2배 정도니까 엄청난 속도인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비유동 자산보다는 유동 자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유동 자산에서도 많이 늘어난 것을 좀 살펴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이 무려 3배나 가까이 증가했고요. 유동 금융 자산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 향상만큼이나 재고자산도 늘어서 재고자산도 역시 3배보다 좀 더 증가했는데요. 쇼핑몰이 현금 장사이다 보니까 매출 채권은 늘었음에도 큰 금액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번 돈이 유동자산에 고스란히 쌓여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부채를 보게 되면 부채만 놓고 보면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긴 했는데 20억 부채가 44억 정도가 됐으니까 비율로만 보면 높게 성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보게 되면 44억 부채에 자산이 300억 이상,
자본이 270억 이상입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는 안정감이 높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되면 재물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가는 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부채가 44억인데 이익잉여금이 270억입니다. 여기는 진짜 은행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돈 좀 써달라고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업이네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2년 사이에 매출은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50억 매출에서 470억 매출까지 뛰었는데요. 지인이 말했던 옷장사가 한국에서 망했다는 건 그냥 그 지인의 실력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수준의 성장입니다. 여기에 원가율을 보게 되면 2019년 60% 수준이었던 원가율이 2022년 5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규모의 경제에 영향이었을까요? 여튼 숫자가 확인만 했다 하면 다 좋아지는 수준이 엄청납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도 27%에서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의지가 생기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좋은데 어디서 의심을 하고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9년 13%에서 2021년 22%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100억 원을 돌파했죠. 우리 영업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드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2021년의 기사입니다. 2020년 사업이 좋지 않았던 내용의 기사인데요. 언뜻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 영업무역이 10% 정도로 좀 높고 그 외에도 수출 기업이 좀 높은 기업은 있고요. 그리고 2020년 마스크로 좀 주목받았던 레몬이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평균 4.7%의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래서 2021년도 봤습니다. 2021년에는 그래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평균 영업이익률이 10%까지 올랐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지켜볼 만한 것은 역시나 의류 수출을 하고 있는 영업무역 그리고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태광산업 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패션의 공구원입니다. 무려 22%에 달하는 영업이익이죠. 물론 의류업 상장사 전체 중에서 1등은 아니었습니다만 분명히 공구원의 실적이 업계에서도 월등한 수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와중에 금융 수익도 꽤나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높진 않았고 영업이익에 비할 바는 아니라서 사실 금융 수익을 포함해서 영업외 활동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금액이나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말 본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손익계산서도 심플하면서 쉬운데요. 당기순이익을 보면 2021년 당기순이익 87억,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무려 18.5%로 굉장히 높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매출액 순이익률입니다. 엄청난 수준인데요. 비율이나 현금만으로 보자면 정말 최근에 본 재무제표 중에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괜찮은 기업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그럼 분기보고서로 최근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분기보고서의 주요 사항 중 하나로는 이번 분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약 1.5배 정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의 증가와 함께 자본의 증가가 크게 눈에 띄었는데 모두 상장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영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서 자본잉여금도 많이 쌓였네요. 여기에 이어 손익계산서를 보면 분기 실적도 나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매출액은 30% 이상 성장했고 매출 원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출긴했습니다. 다만 전년 연간에 비하자면 유사한 수준인 54%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판관비의 증가는 상장을 위한 수수료 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15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 이상이죠. 영업 외활동은 역시나 크게 주목할 만한 게 없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기 순이익을 봤는데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까지는 올해 1분기가 더 좋았는데 법인세 비용에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작년 동기에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5년간의 세금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있었고 이 세금 환급금이 반영되면서 법인세 비용에 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큰 이슈는 아니었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나쁜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쁘다기보다는 아쉬운 포인트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상승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전일 종가인 49,150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58,200원을 잡게 되면 2,500억가량 되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주가가 3배 정도 뛴 상황이니까 시가총액도 3배 정도 뛰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시총이 1,000억이 안 되었는데 현재 수준의 시가총액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사실 기업의 숫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좋긴 했지만 숫자 자체가 엄청 크지 않은 데다가 업종이 가진 미래 가치도 높게 봐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해서 유의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엄청난 상승세와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서 월요일 장 초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혹시나 여기서 무너진다면 지지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려보고자 합니다. 어쨌거나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의 숫자가 워낙 좋은 흐름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공구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성투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